자, 오늘 법태랑 주제는 K컬처, K스포츠의 더 빛나는 내일을 위해입니다. 네. 더 빛나게 하면 뭐 세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어떤 분이 우리 문화와 스포츠의 내일을 위해서 뛰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산업을 통째적으로 담을 육성 정책 법안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예요. 한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스포츠의 직업, 선수 직업은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41.9%가 이 은퇴한 이후에 무직인 걸로 드러났네요. 네, 와. 매년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들의 영원한 우생순 주인공, 대한민국 핸드볼의 역사가 된 그녀가 이번에는 국회로 와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또 다른 우생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모경 하면은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어린 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네, 그죠? 모르죠. 네,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국회에 왔을 때 같은 그 동료 국회의원들은 다 아시는 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네, 상대 그분들이. 의원님들은 네, 저를 다 알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웃겼던 것은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닌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저에게 이제 더 화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네. 각각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왜? 왜 그쪽하고 얘기해가고 있어? 자, 처음도 제가 이제 우생순 얘기를 하면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되게 궁금해요. 우생순을 계속 얘기하면 그게 달가운지 아니면 이제는 좀 우생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지. 이때 주인공은 김정은 씨가 저 의원님 그렇죠.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네. 원조라는 게 있잖아요. 원조. 네. 그래도 우생순에 원조가 있는데 원조를 빼면 안 되죠. 원조 우생순.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훨씬 좋죠. 그래도 그죠? 그렇죠. 네. 그 국민들에게 대중화가 된 게 이제 네. 우생순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우리 비인기 종목이었던 핸드볼이 더 그렇죠. 알려지게 되었고 네. 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그 국민에게 감동, 스포츠를 통한 감동을 선사했다라는 맞아요. 거. 포기하지 않는 정신. 네. 네. 그 감동을 이제는 우리 그 국민들에게 네. 또 우리 내 지역 주민들에게 네. 그런 우생순의 신화를 네. 그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막 예.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네. 그것도 괜찮네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는 같은 한 팀입니다. 네. 동료가 없었으면 절대 이모경이 탄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경이 지역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죠.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해가 더 되죠. 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1992년 바르셀로나 때 이제 금메달 따시고 그때 제가 이제 13살이니까 13살이니까 기억이 당연히 나죠. 네. 그리고 이제 1996년 애틀랜타 때는 은메달 따시고 네. 그리고 2004년에도 이제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까지
정말 이때 기억나는 게 카리스마 넘치시고 뭐 치열하죠. 유럽 선수들 키 그렇게 큰데도 사실 몸싸움도 밀리지 않으시고 굉장히 플레이가 전투적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이게 국회에 가서도 이런 성향이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떠세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확 밀고 나가는 힘이 있지 않으실까? 스포츠하고 정치가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스포츠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최근에 계속 속상한 게 말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네. 정치라는 것은 결과도 있지만 일단 말을 잘하고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는 스포츠랑 다른 점을 또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정치권에 합류를 하시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네,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은 게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정유라는 대한민국 상위 0.01%에 들어가는 우리가 최상위 즉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스포츠계가 그냥 초토화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포츠에 대한 모든 게 다 채찍으로만 온 거예요. 그리고 다 부정되는. 네, 그래서 예산 삭감부터. 그래서 노력을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이 노력형에게는 너무나 하루아침에 큰 파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세상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촛불 집회에 나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뒤로 빠졌는데 2019년에 이제 여야에서 또 제안이 오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100건이 넘는 입법에 그 당에서 또 손가락에 들 정도로 법안 통과율이 높으신 거예요. 가장 그래도 보람 있는 입법을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법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엔 초선이라서 몰랐지만 법안 또한도 저 혼자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모해서 보좌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했는데 법안을 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절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필요한 법안을 내었는지 발의를 했는지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25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학교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운동 좋아하세요? 예, 저도 뭐 운동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해요, 저는 축구 그러면 같이, 지금 뭐 사비를 들여서 뭐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축구단 이런 거 하면 본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뭐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학교 체육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까지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우리가 체육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건강이 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 체육 수업이 줄므로써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비만,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이 안 좋아지고. 이 비만이 결과적으로는 성인병으로 이어져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최근에는 고혈압 증세가 10대에서부터 고혈압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또 스포츠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저 애들 뭐 발레하고 축구 가르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를 체육 수업을 좀 더 확산시키고 관리 감독을 교장이랑 할 수 있게 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어요. 간단하게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1달러 투자를 통해서 3달러의 의료보험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체력을 좋게 해주면 나중에 병에 안 걸리니까. 띵동.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다. 네. 그게 국가 의료보험을 줄이는 결과예요. 저 한 문제 맞췄네요. 네. 딩동입니다. 자,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그 스포츠인으로서 평생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그 부분에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를 대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인이 되셨고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시고 당내에서 체육특별히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걸맞는 법안들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법안 얘기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힘차게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꽝.
자, 이모경 의원님의 K컬처, K스포츠 더 빛나는 내일을 위해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장르 불문 K문화의 더 큰 영광을 한류 5법입니다. 총 5가지 관련 법안이 있는데요. 중 이제 몇 가지만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K컬처, 한류.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어떤 이유에서 법안을 내신 건지 취지부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스포츠를 통해서 현장을 다 체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한국 핸드볼이 랭킹 1위였어요. 세계 랭킹. 맞아. 예, 1, 2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 핸드볼을 네. 유럽에서 그거를 모방해서 거기가 후발주자군요, 유럽이. 원래 이제 7인제, 11인제 핸드볼이 네, 독일과 네. 덴마크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한국형 핸드볼이 워낙 그 유럽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 안에서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여서 빠른 스피드형 핸드볼을 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략 전술을 거기다 작전을 넣어서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 한국형 핸드볼을 다 도입하는구나. 도입해서 자기들 걸로 만드는 거예요. 감독들도 그래서 한국 감독들 많이 영입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를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8년 이후로는 아예 지금 성적을 한 번도 못 내죠. 네,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것을 우리가 지켜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거 원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상 수상부터 시작해서 그 전 세계를 다 놀라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짜파구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랬었고 제가 작년에 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국감에서는 녹색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국감도 하고 했어요. 일부러. 네. 그만큼 이제 좀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풍류대장인가 보셨어요? 풍류대장 봤죠? 네. 우리 국악. 네, 맞아요. 풍류대장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해피하고 즐거웠어요. 우리 거 가락이 흥이 있고 이렇게 재밌구나. 근데 폭발적으로 흥행을 하지 못했죠. 맞아요. 국악이 결국은 BTS 대중음악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원조는 국악이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옹고지신, 옛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이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을 좀 제가 5법을 발의하면서 학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도 좀 더 접목시키고 지원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정리를 해보면 뭐 대중가요. 그다음에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다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원조를 지켜야 된다. 네, 그죠? 맞아요. 국악,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한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조고 거기서부터 K 패션도 시작이 됐고 K 드라마, K 뭐 이런 게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네, 맞아요. 띵동 안 합니까? 띵동. 자, 일명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법이네요. 자, 우리나라로 이제 여행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의원님 말씀처럼 K 콘텐츠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 팀장.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지금 우리 전 세계 유행하고 있는 뭐 영화나 우리나라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여기서 우리 전통 문화에까지 푹 빠지는 외국인들 그들에게 이제 우리 것을 알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보셨어요? 이제 작년에 조선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누나인 화여봉주의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장품이 이제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사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얼굴에 바르는 그 연고 형태 그리고 마사지 도구가 이 화여봉주 무덤에서 나온 화장품 용기하고 조선시대 청화백자 문양을 참고해서 이제 디자인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는 상품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무궁무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는데 아까 한류 5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5법이 뭔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5법 그거 이제 국악이 있고 한복이 있고 제가 이제 국능이 있고 전통무예진흥법이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국능은 이제 왕궁이나 왕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국능. 자, 신중하게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들어볼 텐데 이 중에 어떤 법안들부터 들여다볼까요, 신변? 네, 이 5가지 법안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일단 이 법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류산업발전진흥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류 이렇게는 흔히 말하고 있는데 한류산업이다? 이 정의는 어떻게 하셨고 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
그러니까 정의는 그래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진흥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한류 산업을 통째적으로 담을 육성 정책 법안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을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한류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한류 열풍이 민간 업체들의 노력으로 된 거네. 네. 얼마 전에 진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국무위원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뭐 문화예술 스포츠인들은 각자 도생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알아서 다 거예요. 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거는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분이죠. 한두 명의 사람인 거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법안이에요. 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류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5년마다 한류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줘야 된다. 이제 그리고 또 문체부 장관은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해 한류 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들을 5년마다 또 그것도 실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한류 산업 진흥 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한다면 국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업 지원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에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방송국에서 우리가 국악 문화에 관한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적게나마 좀 접목을 시키라는. 그러다 보니까 국악이 약간 어찌 보면은 지금 애매해요. 알려질 것 같기도 한데 또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고. 남상희 씨를 좀 많이 MC로 키우시면 좋겠다. 이거. 남상희 씨는 재밌잖아요. 말도 잘하시고. 남상희 씨 이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쫙 이제 더 많이 이게 좀 커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라.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국악도 충분히 이게 산업으로서 날개를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목할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 확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셨나요? 이거는 방송사업, 방송국 등 제가 국악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악 및 국악 문화 산업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이렇게 명시를 딱 하셨구나. 노력해야 함이요. 보니까 이제 한류 오법 하나하나가 이제 단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원조, 뿌리를 좀 키우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한복인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상업화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이 한복은 오히려 갈수록 좀 뒤처지는 상황이죠, 현재. 그렇죠. 혹시 한복을 입는 날, 한복의 날을 아세요? 한복의 날 있나? 지금 그 최근에 언론을 보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미국 하원 의원이 김치의 날을 선포한 거, 법안을 발의한 거 보셨어요? 작년이었죠. 그 뉴스를 봤어요. 저희 법태랑에서도 방송을 뉴스를 봤어요. 저희도 소개했고. 김치의 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하원 의원들이 그런 김치의 날을 법안을 발의해서 시식회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복의 날이 10월 21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복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감 때 또 한복을 입고 직접 국감을 치른 적도 있어요. 한복을 다 입으시고 또. 네, 저를 이상하게 보죠. 하지만 내가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감 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동대문 한복시장, 그다음에 광명 또 우리 전통시장이 있어요. 점포가 다 폐점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게 되면 최근 5년간 한복 제조업의 매출액이 54% 감소한 거.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제가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네. 아니 지금 이제 10월 21일이 한복의 날이라는 거를 의원님을 통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 팀장. 조사된 게 있죠? 저도 아까 이제 한복의 날은 알았지만 언제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10월 21일 자료를 보니까 10월 20일 1996년에 한복의 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7.4%가 이 의원님실에서 하신 건가요?
한복의 날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 가까이가 보는.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랜드 캐니언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 그런 경관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또 화제가 된 그런 또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뉴저지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우리 한복에 대한 관심, 그 아름다움을 더 김치, 한복, 미국이 그쵸. 먼저 챙기네. 네. 이런 게 좀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고 속상하고 그런데 국악과 마찬가지로 그 한복 문화산업 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뭐 지원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내용까지 또 촘촘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거의 흡사해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 문화와 교육 지원, 연구 개발 촉진 등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등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는다면 이 한복 문화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예. 그렇게 되면 더 우리가-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세 감면 등을 여기다 넣어주면 예, 좀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한복 문화 관련 행사, 그리고 한복 주간,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우대. 네. 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만 그런 것 같아요. 명절 때만 그 한복을 입은 네. 사람들 네. 뭐 입장료 무료, 국공립 뭐 박물관이나 예, 맞아요. 광화문 뭐 저희가 입장료를 무료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통하고 관련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50% 예. 뭐 그러니까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자. 네. 예. 전통하고 관련된 돼 있는 문화들은. 네. 그렇게 된다라면 한복이 좀 일상화되고 또 개량 한복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복의 날은 무조건 국회의원들 다 한복이고. 제가 이제 그걸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야, 300분이 다 한복 입으시면 진짜 멋있겠다. 장관이겠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네. 한복의 날 대통령, 장관, 국무위원들이 다 한복의 날 한복을 입고 국무위원 회의를 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었거든요. 네. 참 멋있고 보기 좋더라고요. 한복의 날을 맞이해서 뭐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앞장서서 한복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솔선수범이 아닐까. 국민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한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 나도 뭔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K 콘텐츠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원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의도로 읽힙니다. 전통문화는 반드시 네. K컬처와 함께 가야 예. 된다.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컬처, K스포츠의 내일을 더욱 빛나게 해줄 이모경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K스포츠의 날개는 체육인의 복지로부터 체육인 공제회법 제정안입니다. 네, 이건 또 하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인 공제면 교직원 공제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취지는 어떤 겁니까? 체육에 종사하는 네.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공제가 한 14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경찰 공제도 있고. 아까 뭐 교직원 공제도 있고. 네, 교직원 공제도 예. 있고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스포츠도 예. 저희가 직업이에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그렇죠. 스포츠잖아요. 예, 스포츠 네. 선수. 직업 중에서도 스포츠는 예. 저희가 부상을 통해서 당장에 학생 시절에도 예. 저희가 은퇴를 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선수 직업은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활동 기간이 이제 불안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신분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립 기반이 좀 미약한 부분, 네. 좀 이런 게 좀 많다라는 거죠. 보니까 은퇴 선수가 연간 10,000명에 육박하네요. 네, 1만 명. 41.9%가 이 은퇴한 이후에 무직인 걸로 드러났네요. 네, 와. 매년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스포츠 선수들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상에 의하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전 팀장. 맞습니다. 그 대한체육회 국내 은퇴 선수 현황을 보니까 2021년까지 5년간 47,046명이 예. 평균 나이
23.6세. 너무 젊다. 예, 선수 생활을 접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거 대학 졸업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종목별로 보니까 축구가 23%로 가장 많고 태권도 13%, 야구 5% 순이었고요. 은퇴를 결심한 이유가 불안한 미래 29.8%,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부상 24.8%, 그 경쟁력 부족 12.1%. 그 은퇴 후에 그러면은 취업 현황도 봤더니 스포츠 관련 업종 취직이 29.8%밖에 30%가 안 돼요. 예. 그 아무런 직업을 갖지 못한 무직이 41.9%나 됐습니다. 또 취업했더라도 비정규직이 거의 64.6%.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 51.6%나 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은퇴했는데 그러네. 특히나 이제 뭐 몸을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있긴 있어요? 그 은퇴 선수들에 대한 그 정부와 대한체육회 지원은 뭐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은퇴 선수 관련 예산이 문체부는 전체 체육 분야 예산 중에 0.1%밖에 안 된다. 예,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은퇴 스포츠 종목 축구가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인기 종목도 문제지만 비인기 종목은 더 심각하겠어요, 수준 자체가. 그런데 축구는 클럽을 지금 클럽화를 해서 워낙 계속 많죠, 많지만 예. 그 선수 인구에 비례해서 클럽도 적은 거죠. 반대로 개인 종목들, 배드민턴, 네. 탁구 이런 것은 지도자로 바로 전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구, 농구, 핸드볼, 하키, 럭비 이러한 종목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체 종목인데 그 이후에 클럽화가 안 돼 있거나 네. 어떤 그 저변이 안 돼 있는 곳은 갈 데가 없네요. 네. 그 지금 불안한 미래로 은퇴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 지인 중에도 이제 국가대표 사국 선수인데 그래요? 결국에는 시험을 봐서 경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을 한 경우가 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전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체육인들이 가장 힘들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 체육인 공제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상과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공개해 이 대상은 좀 폭이 넓어요. 일단 스포츠에 관련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들, 대한체육회 등록된 선수 지도자 그리고 행정을 하고 있는 이제 직원들 이게 관련된 모든 은퇴 뭐 퇴직한 자까지도 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안정을 찾기까지는 한 9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9년 뒤에는 저희가 자립을 해서 국가에도 좋은 게 뭐냐면 네. 스스로 우리가 사업도 펼쳐나가면서 국가에 네.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은퇴, 일자리 창출, 교육 모든 부분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멀리 미래를 본다라면 아주 좋은 법안이 될 것 같다는 그러네요.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게 되면 대략 80만 명 정도가 공제회원 대상이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숫자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러네. 거죠. 이 스포츠에 종사하는 예. 사람들이 일단 생활체육 인구가 지금 60%가 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스포츠와 관련된 에이전시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산업, 용품 엄청납니다. 지금 맞아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80이 더 넘을 거예요. 더 넘겠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 수치네.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체육인들, 특히 이제 체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은퇴 이후에 어떤 본인의 삶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기대하시는 변화가 굉장히 크시죠? 일단 예.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체육인들의 가장 생활 안전 그러니까요. 예. 대책이 제일 우선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은퇴 후에 불안한 삶이 아니라 네. 생활 안전 대책 그리고 사회 진출을 기반을 토대로 해서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러네요.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수많은 체육인들이 광명을 찾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광명이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광명시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 강명 찾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의원님의 두 가지 법안을 저희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살펴봤는데 보니까 워낙 그 문화 스포츠는 이제 전문 분야시고 또 그동안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더불어서 궁금합니다. 올해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네. 2024년에 저희가 그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또 몰랐네. 강원도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유럽권 또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강릉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평화올림픽을 구현하고 싶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관계가 너무 단절되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네. 안 좋죠. 역대 저희가 지금까지 남북 단절된 그 벽을 허물어준 게 문화예술이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평창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참여를 못한다라면 유도를 하고. 네. 네. 공동 입장, 그다음에 또 응원 문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선언에서 저희가 같이 함께 평화올림픽을 구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서 평화올림픽이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진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역할을 선수셨든 아니면 감독이셨든 의원님께서 계셨던 곳은 항상 최고의 팀이었는데 21대 국회의원 선수로 친다면 어떤가요? 어때요? 팀원으로 다 보면은 같은 동료 의원님들 뵀을 때.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신중하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국민이 우리에게 정치인에게 제안을 줬을 때, 민원을 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야 정쟁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또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생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일다운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끼리라도 여야 정쟁 없이 국민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서 열심히 한다라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계속 진짜 언론에 비춰주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호감 1위 정치인, 뭐 국회의원 이래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예. 언론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인들이 열심히 그것도 좀 많이 보도해달라. 보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한 말씀 하세요, 국민들께 지금, 마지막으로. 네. 그 정치인이 네. 표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진짜 표심이 아닌 민심을 위해서 초심 잃지 않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잘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성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비호감에서 좀 빼주십시오. 호소하셨어요, 호소. 대국민 호소. 왜냐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국회에 축구팀은 있는데 핸드볼 팀이 없어요. 그 스포츠를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부대끼게 되고 그러면 팀워크를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더 이렇게 친숙해지지 않을까요? 끈끈해지고. 핸드볼은요. 네. 나이 먹어서 하게 되면 안 돼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축구도 나이 먹으면 위험해요. 저는 신뢰성 있는 말을 하는데 그 핸드볼이요. 네. 종합 스포츠예요. 맞아요. 어깨 빠지고 그래요. 야, 이거 웬만하면 스포츠입니다. 그래요. 핸드볼 팀도 한번 만들어서 화합해보겠습니다. 이럴 만한데. 그게 제가요 아니잖아요. 선수 시절에도 부상을 안 네. 당해봤는데 아, 예. 국회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 하셨잖아. 축구하다가요. 골 넣었잖아요. 예, 아킬레스 끊어졌어요. 일본이랑 네, 그거 했잖아요. 친선 경기. 참 미련한 게요. 그 일본하고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연습을 훈련을 하잖아요. 아이고. 훈련 과정에서 아킬레스를 다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꺼냈네요. 예, 어쨌거나 제 말씀은 네. 이런 그 스포츠 팀처럼 서로가 단합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에서 드려봤습니다. 예. 자, 아무튼 당신의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기를 답을 하실 텐데 우리 이모경 의원님께서는 그 핸드볼 국가대표 시절이 이제 최고의 순간이었다면 또 지금 두 번째 최고의 순간이 이 순간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인생 두 번째 최고의 순간을 멋지게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각종 그 법안들이나 하시는 뜻을 꼭 펼쳐나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